뉴욕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값비싼 난방 시스템을 자랑하던 한 여성이 자신의 집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이유였습니다. 수만 달러짜리 최첨단 난방을 포기하고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전통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라며 말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뉴욕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기상예보관 알렉스스입니다. 32살의 나이에 최연소 수석 예보관이 되었죠. 매일 아침 날씨 데이터를 분석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마천루 사이를 휘감고 있었죠. 겨울이 올 때마다 이 도시는 더 춥게 느껴져 라고 말하자 제 말의 옆자리에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기상 분석에 의하면 올해는 특히 더 추울 것 같아요. 사라의 이야기처럼 저의 예보는 틀린 적이 없었죠.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다음 주 날씨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스, 잠깐 시간 있나? 상사 마이크가 제 자리로 다가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죠. 네? 무슨 일이시죠? 한국 출장을 다녀와 줘야 할 것 같아.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국이요? 아시아의 그 한국 말씀이신가요? 그래. 2주 정도야. 우리 기상청과 한국 기상청이 겨울철 한파예보 시스템 교류를 하기로 했거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뉴욕을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하필 왜 제가 가야 하죠? 다른 직원들도 많은데. 너만큼 겨울철 한파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직원이 없잖아. 게다가 내 나이대의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했어. 마이크의 말에 한숨이 나왔어요. 제 예보 정확도가 이런데 쓸 줄이야. 그래도 지금은 제가 작성 중인 보고서도 있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하는 걸로. 마이크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사라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한국이면 서울 말하는 거죠. 저 드라마에서 보면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에요. 현실은 다르겠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유리창에 서리를 맺게 했어요. 한국이라 한국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었죠. 뉴스에서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날씨를 검색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영하 15도. 뉴욕보다 더 추워요. 사라가 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죠. 저기 봐요. 시베리아 한파라는 게 있네. 이런 곳에 가서 2주나 지내라고?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갑작스러운 출장 통보에 머리가 복잡했죠. 책상 위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작성 중이던 다음 달 장기예보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걸 누가 마무리하죠? 걱정 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라의 말에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 뉴욕이 좋아요. 익숙하고 편한 이곳이. 목소리가 떨렸죠. 변화를 싫어하는 완벽주의자인 저에게 이번 출장은 너무 큰 도전이었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마음을 잡을 수 있었죠. 어쩔 수 없지. 지하철에 앉아 다시 한국 날씨를 찾아보았어요. 사만사온.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국 생각뿐이었어요. 평소에 꼼꼼한 성격대로 준비물 목록을 작성했죠. 두꺼운 코트는 당연히 필수고 목도리랑 장갑도 여러 개. 리스트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준비할 것들을 자꾸 늘렸어요. 베개에 파묻혀 한숨을 쉬었죠. 창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풍경을 보게 될까? 생각보다 이 출장이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앞으로의 2주가 막막하게만 느껴졌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서울의 실시간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가게 될 곳이구나.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고 저의 불안한 마음도 그 눈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한파가 얼굴을 때렸어요. 이게 말이 되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놀라웠죠. 뉴욕의 추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가 진짜 한국이구나.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바닥을 가진 공항 터미널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저게 다 뭐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모두가 무릎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가 비슷한 스타일이었죠. 코트가 이상해 보일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고급스럽다고 생각했던 제 캐시미어 코트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춥죠? 갑자기 들려온 밝은 목소리에 돌아보았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저는 지우예요. 한국 기상청에서 나왔습니다. 알렉스 씨를 맞이하러 왔어요. 지우는 당연하게도 무릎까지 오는 롱패딩을 입고 있었죠. 아, 네. 반갑습니다. 악수를 하려 손을 내밀었는데 지우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인사해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도 따라 고개를 숙여보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뉴욕보다 원래 이렇게 추운가요? 말을 끝맺기도 전에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요즘 특히 더 추워요. 기록적인 한파라서 뉴스에서도 매일 나오고 있어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코트를 바라보았죠. 이쪽으로 오세요.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찬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보통은 이렇게까지 춥진 않아요. 시베리아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올해 겨울이 유난히 더 추워요. 지우의 설명을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공항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뉴욕과 마찬가지로 회색빛이었지만 왠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첫눈이 올 것 같아요. 지우의 말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묵직한 구름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히터 바람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어요. 서울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려요.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돼요. 하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차창 밖 풍경이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에요. 차가 다리를 건널 때였습니다. 거대한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저기 봐요. 강이 얼기 시작했네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강물 위로 하얀 얼음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 얼다니. 겨울이면 늘 이래요. 날이 더 추워지면 완전히 얼어서 축제도 열린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허드슨 강도 추웠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도시로 들어설수록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쏟아 있었죠. 여기가 강남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곳 중 하나죠.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지나는 동안 제 시선은 자꾸 그들의 옷차림으로 향했어요. 다들 롱패딩을 입고 있네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쁜 것보다 따뜻한 게 더 중요하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고집하는 스타일이 이곳에선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나라는 이런 추위를 이겨내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지우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어떤 거죠? 곧 보여드릴게요. 아, 눈이 오기 시작하네요. 차창 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하늘하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같은 눈인데 여기선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지우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알렉스 씨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차는 계속해서 도시를 가로질렀고 저는 이 낯선 도시가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명동의 번화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코트 깃을 세워 목을 감쌌죠. 알렉스 씨, 정말 그 코트면 충분하세요? 지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뉴욕에서도 이렇게 입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칼날 같은 추위가 코트를 뚫고 들어왔죠. 앗!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조금만 더 걸으면 기상청이에요.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그들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두꺼운 롱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다들 똑같아 보여요.
투덜거리듯 말했지만 사실 부러웠죠. 그들의 표정에는 추위의 고통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저기 매장에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 지우가 한 의류 매장을 가리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다양한 롱패딩이 보였어요. 전 괜찮아요. 이 코트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잠깐만 구경이라도 할까요? 지우의 부드러운 제안에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손가락이 얼얼했죠. 이건 어떠세요? 지우가 검은색 롱패딩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길이었어요. 너무 부해 보이지 않나요? 마치 이불을 둘러싼 것 같아서. 요즘은 이게 트렌드예요. 보세요. 지우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젊은 여성이 같은 스타일의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혀 부해 보이지 않았어요. 한번 입어보실래요? 피팅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모습인데 여긴 뉴욕이 아니잖아요. 지우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춥다고 느끼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패딩을 입어보았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분명 달라 보였죠. 어떠세요? 이상하게 생겼는데 따뜻하네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쁜 것보다 따뜻한 게 더 중요하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득 뉴욕에서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뉴욕에서도 많이 추웠어요. 처음으로 솔직한 말이 나왔죠. 매일 아침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덜덜 떨었거든요. 근데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이제는 솔직해지셨네요. 새로 산 패딩을 입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바람이 무섭지 않았어요. 신기하네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죠. 길가의 카페에 들렀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뉴욕의 겨울은 어때요? 지우가 물었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멋있어 보이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솔직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추워도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배우처럼 보이고 싶어서. 여기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더 현실적이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니 롱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제는 그들이 이상해 보이지 않았죠. 이제 진짜 한국의 겨울을 느낄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죠? 또 지우의 말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정말 그래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뭐요? 스타일이란 게 꼭 불편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따뜻한 패딩 속에서 한국의 겨울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예약했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따뜻한 방에서 쉴 수 있겠네요.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아래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었죠. 프런트에서 키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4층 제 방은 높은 층이었습니다. 풍경이라도 좋겠지.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왜 이렇게 춥지? 히터 버튼을 눌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여러 번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죠. 프런트 데스크죠. 히터가 작동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난방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밤 수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순간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방 안을 휘감고 있었어요. 다른 방으로 옮겨주실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호텔이 만실이라.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이대로는 잠도 못 잘 것 같았어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을 때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렉스 씨, 호텔은 어떠세요? 지우의 목소리였어요. 말도 마세요. 난방이 고장났대요. 방이 완전 얼음장이에요. 정말요? 그럼 제가 좋은 곳을 추천해 드릴게요. 어떤 곳인데요? 한옥 숙소예요.
전통 가옥이라 분위기도 특별하고. 잠깐만요. 전통 가옥이요? 더 추운 거 아닌가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기 침대는 있어요? 아니요. 온돌 바닥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바닥에서 잔다고요? 전 침대가 편한데. 꼭 바닥이어야 하나요? 믿어보세요.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이 얼음장 같은 방보단 나을 것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한옥이 있는 골목으로 향했죠. 좁은 길을 지나자 고풍스러운 기와지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맞나? 불안한 마음으로 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이게 뭐죠? 온돌이에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죠. 한옥 주인장이 방으로 안내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요를 깔아드릴게요. 잠깐만요. 정말 바닥에서 자야 하나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뉴욕의 킹사이즈 침대가 그리워졌죠. 이불도 한번 만져보세요. 솜이불을 만져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불 자체가 따뜻했어요. 이불이 왜 이렇게 따뜻하죠? 온돌 위에 두었다가 깔아드린 거예요. 한국의 지혜죠. 조심스럽게 온돌 바닥에 누워보았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머.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마치 누군가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포근할 수가. 두꺼운 유와 따뜻한 이불 사이에 누워있자니 천국 같았습니다. 침대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뉴욕의 비싼 침대가 무색해질 만큼 편안했죠. 이제 좀 주무세요. 내일 일정이 있다고 하셨죠? 네. 근데 이상해요. 뭐가요? 왜 이렇게 잠이 잘 올 것 같지? 주인장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아주었어요. 방 안에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바닥에서 잔다고 걱정했다니. 따스한 온기에 푹 젖어들며 생각했죠. 비싼 침대가 최고라는 제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방식이라고 하셨지. 문득 뉴욕의 첨단 난방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바닥, 건조한 공기, 불균형한 온도. 한국에는 이런 지혜가 또 얼마나 있을까. 포근한 온기 속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호텔의 차가움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속에 숨겨진 따스함을 발견한 특별한 밤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늘 알람 소리에 잠을 깼는데 오늘은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푹 잔 건 오랜만이네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온돌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오늘은 기상청 방문 첫날이었습니다. 새로 산 롱패딩을 입고 한옥을 나섰어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아침 먹고 가시죠. 지우가 추천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카페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죠. 뜨거운 액체가 제 새 패딩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여성이 휴지를 꺼내며 허둥지둥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앞을 안 보고. 아니에요. 제가 급하게 나오다가. 어머, 이거 새 옷 아닌가요? 다행히 패딩은 방수가 잘 되어 있었어요. 휴지로 닦으니 금방 깨끗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분 같은데. 혹시 외국에서 오셨어요? 네, 뉴욕에서 왔어요. 기상청 출장으로. 그 말에 여성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알렉스 씨신가요? 지우한테 얘기 들었어요. 제가 민지라고 하는데 저도 기상청에서 일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특별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죄송한 마음에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민지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거절하기 어려웠죠. 괜찮아요. 제가 오히려. 아니에요. 새로 오신 분께 이런 실수를 해서. 결국 민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어제 한옥에서 주무셨다면서요? 네. 신기했어요. 바닥인데 따뜻하고.
민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돌이 처음이셨나 봐요. 어떠셨어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상하게 정말 잘 잤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지혜예요. 열기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온몸이 따뜻해지는 거죠. 민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겨울은 어떠세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을 이으려는데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정확했어요. 하루 만에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한국은 추위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것 같아요. 제 말에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추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왔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민지는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었죠. 찜질방도 가보셨나요? 찜질방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가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민지의 설명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같이 가보실래요? 퇴근하고 시간 되세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온돌에서 느낀 경험이 떠올랐어요. 좋아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기상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제의 불평 많던 제가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설레네요. 새로운 친구를 만난 것도 앞으로 경험할 것들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네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발견한 아침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지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찜질방 가보실 준비 되셨어요? 네. 근데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민지는 씩 웃었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하철을 타고 20분 정도 이동했어요. 밤이 되자 더욱 추워진 날씨 속에서 큰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찜질방이에요. 간판에는 24시간 불가마 사우나라고 적혀 있었죠. 24시간 운영하는 곳이에요. 피곤할 때 오면 정말 좋죠. 아, 신발은 여기 보관함에. 민지의 안내를 따라 신발을 벗었어요. 서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먼저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민지가 건넨 옷은 편안해 보이는 면 소재였습니다. 주황색 상하이였어요. 다들 이렇게 입니나요? 네. 여기선 모두가 같은 옷을 입어요. 직업도 나이도 상관없이요. 탈의실에서 나오자 더욱 따뜻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발바닥이 뜨거웠어요. 여기가 황토방이에요. 들어가 보실래요?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바닥이 따뜻했죠. 온돌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땀이 날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추운 겨울에 이렇게 몸을 데우면 감기도 안 걸린다고 해요. 황토방 한켠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말을 건네셨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네. 외국에서 왔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할머니가 시원한 식혜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통 음료예요. 더울 때 마시면 좋아요. 쌀로 만든 거예요. 한 모금 마셔보았죠.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맛있네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우리 전통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몸을 데우면 시원한 걸 마셔야 해요. 민지가 다른 방들도 안내해 주었습니다. 소금방, 참숯방, 산소방, 방마다 효능이 달라요. 피곤한 부위에 따라 골라가면 되죠. 어떤 게 가장 좋아요? 저는 황토방이 제일 좋아요. 지능 성분이 몸에 좋대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온몸에서 땀이 났습니다. 이제 옥상에도 가보실래요? 옥상에도 뭐가 있나요?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차가운 바깥 공기가 상쾌했어요. 여기서 밤하늘도 보고 수다도 떨고. 계절마다 느낌이 달라요. 민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찜질방 한켠에서는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군가는 책을 읽고 있었죠. 마치 거대한 집 같아요. 맞아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죠. 한국 사람들의 제2의 집이에요. 식당에서 라면도 먹어보았습니다. 찜질방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들 하죠. 정말 그랬어요. 평소 라면을 즐기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뭐가요? 왜 한국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잘 견디는지. 민지가 미소를 지었죠. 몸만 따뜻한 게 아니에요. 마음도 따뜻해지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낯선 할머니의 친절, 편안한 대화, 따뜻한 온기. 뉴욕에는 이런 곳이 없는데 그래서 더 특별하죠. 밤이 깊어갔지만 찜질방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여기 있으면 피곤한 것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민지 말이 맞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내일도 올래요? 민지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다른 곳도 가보고 싶어요. 아직 보여드릴 게 많아요. 한국의 겨울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한국의 겨울밤은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벌써 2주가 지났네요. 민지와 지우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세 사람 다 말없이 걸었어요. 이제 한국의 추위에 적응하셨는데 지우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네, 이제야 알 것 같았는데 출국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죠. 마지막으로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민지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전통 방향제였어요. 이건 우리나라 전통 방향제예요. 잠이 안 올 때 피우면 좋아요. 한국의 향기를 기억하시라고 준비했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고마워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우가 제 어깨를 토닥였죠. 또 오실 거잖아요? 다음엔 우리가 뉴욕에 갈지도 모르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죠. 활주로 저편으로 한국의 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하늘로 올랐어요. 아래로 보이는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녕히 작은 속삭임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14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죠. 기내식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문득 찜질방에서 먹었던 라면이 생각났어요. 그때 그 맛이 그리워지겠지. 눈을 감고 회상에 잠겼습니다. 온돌방의 따스함, 황토찜질방의 포근함, 롱패딩의 든든함. 뉴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차가운 뉴욕의 공기가 여전했습니다. 택시,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어요. 운전사는 말없이 제 주소지로 차를 몰았죠. 여기가 진짜 내 집인데 익숙한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는데 왠지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히터를 켰어요.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상하네.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있는데도 발이 시렸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푹신한 매트리스가 몸을 감쌌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을 열어보았어요.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잘 도착하셨나요? 오늘 찜질방 가려고 했는데 알렉스 씨가 생각나네요. 황토방이 텅 비어 보여요. 라는 문자를 보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답장을 보냈죠. 방금 도착했어요. 벌써 그리워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어요. 다음날 아침 두꺼운 코트를 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알렉스, 한국은 어땠어? 동료들이 반갑게 물었죠. 글쎄, 뭐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따스함을, 그 포근함을, 그 모든 것을 점심시간에 카페에 들렀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문득 민지와 마시던 커피가 생각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지하철역에서 한 가족을 보았어요. 엄마 추워요.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롱패딩이 떠올랐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이 썰렁했어요. 찜질방이 있었다면 혼잣말이 나왔죠. 그곳의 포근함이 그리워졌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서 민지가 준 방향제를 꺼냈어요. 향을 피우자 은은한 향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상하다. 눈물이 났어요. 겨울은 어디나 추운데
한국의 겨울은 달랐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사람의 온기가 있었어요. 다시 가보고 싶다. 속삭이듯 말했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밤은 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 한국의 따스함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뉴욕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어요. 오늘도 추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죠.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알렉스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호기심에 답장을 보냈어요. 무슨 일인가요? 우리 기상청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뉴욕 지사가 필요하대요. 한국의 겨울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예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렉스 씨가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의 겨울 문화를 뉴욕에 소개하는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 사람들은 여전히 추위에 움츠러들어 있었죠. 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데. 한국에서 배운 겨울나기 지혜가 떠올랐어요. 온돌의 따스함, 찜질방의 포근함, 롱패딩의 실용성.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이크,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이지? 한국의 겨울나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마이크가 관심을 보였죠. 어떤 거? 우선 온돌 난방 시스템이요. 에너지도 절약되고 효율도 좋아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열이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거든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찜질방 같은 공공 휴식 공간도요. 겨울철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24시간 운영되는 따뜻한 쉼터가 되는 거죠. 마이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재미있는 제안이네. 자세한 기획서를 써볼래?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거야.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온돌의 과학적 원리, 찜질방의 사회적 가치, 롱패딩의 실용성까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 씨,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떤 거요? 뉴욕의 한국의 겨울 문화를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그 따스함을. 민지의 목소리가 밝아졌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한국의 지혜를 세계와 나누는 거잖아요. 며칠 밤을 새워 기획서를 완성했습니다. 완벽해. 마이크는 제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맡아서 진행하지? 마이크가 물었죠. 제가 하고 싶어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국 출장 가기 싫어하던 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달라요. 제가 직접 경험해봤으니까요. 한국의 겨울나기 방식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에요. 수백 년을 이어온 지혜죠.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적임자겠어. 그날 저녁 민지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자주 만날 수 있겠네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돌아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단순한 출장이 아닌 제 인생을 바꾼 소중한 경험이었죠. 한국의 겨울나기 방식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오는 온돌, 그 위에 펼쳐진 따뜻한 이불, 그리고 두꺼운 솜이불까지. 이 모든 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온 과학이었죠. 찜질방은 또 어떤가요? 24시간 내내 따뜻한 공간에서 이웃과 정을 나누는 문화라니. 이런 공간이 한국에만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한국의 정서가 만들어낸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롱패딩 문화도 마찬가지였죠. 실용성과 따뜻함을 동시에 잡은 현대적 해석이에요. 한국은 전통의 지혜를 현대에 맞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왜 세계가 한국의 문화를 주목하는지, 왜 한국의 겨울나기 방식이 최고인지를. 그리고 이 특별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요.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지혜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한국의 겨울을 이겨내는데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